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 이산화탄소, 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BTB 용액 실험. 자, BTB 용액은 이런 성질을 가졌다. 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산성,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 염기성이다. 자, 산성일 때는 Y, 중성일 때는 G, B 이렇게 된다. 옐로우, 그린, 블루 이렇게 외우면 된다. YGB.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간다. 자, 이 실험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또 호흡에서도 이 실험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된다. 이 부분 이 실험 이해됐지? 검정말 실험 중요해. 자,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은 포도당. 자, 포도당은 낮 동안에 녹말로 바뀐 다음에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 이 부분은 밤에 엽록체에 저장된 광합성 결과로 생성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됐다가 밤에는 자, 체관을 이용해서 설탕 같은 걸로 바뀌어서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한다. 자,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고 물 중탕하는 건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녹말 검출 반응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반응이 있다. 이랬을 때 무슨 색깔로 변하더라?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으로 변하더라. 녹말에 엽록체가 그렇게 보이는데 엽록체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지금 엽록소는 제거를 했어. 에탄올 중탕을 해서 엽록체에 녹말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반응을 했을 때 청남색으로 보이더라. 그 다음에 물풀에 빛을 비추어주면 자, 물풀도 빛을 받으니까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해서 산소 기포가 발생하는데 자, 산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산물로서 광합성의 산물로서 산소가 이렇게 뽀글뽀글 발생하고 있더라. 자, 남은 것은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숨 쉬는데 자기 자신의 호흡에 쓰이고 남은 것은 또 공기 중으로 방출돼서 다른 생물 호흡에도 쓰인다. 오늘 식물의 호흡을 배울 거야. 식물의 호흡을 배울 것이다. 자, 광합성의 과정. 자,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자, 물관과 체관의 위치 한번 봐볼까? 체관은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 체관은 바깥쪽. 물관은 안쪽에 있다. 자, 체관은 바깥쪽에 있고 물관은 안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체관을 통해서 빛이 사라진 밤에는 녹말이 뭔가 주로 설탕 같은 걸로 변해서 식물 전체로 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된다. 식물 전체가 다 양분이 필요하니까 밤에는 주로 체관을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이 된다. 자,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기체들이 출입하고 있다.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 기체도 배출되고 있더라. 기공은 잎의 앞면에 많은가 뒷면에 많은가? 뒷면에 많다. 자, 이동하기 쉬운 형태란 포도당 같은 녹말 같은 건 사슬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체관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체관을 통과할 수 있는 짧은 형태의 주로 설탕과 같은 이당류로 바뀌어서 전체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그런 양분이 설탕 같은 형태로 저장이 돼서 줄기나 뿌리에 저장된 결과예요. 자, 그다음 광합성의 의의는 자, 먼저 자신의 양분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산소를 생성하더라.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영양 요인. 자,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었으니까, 자, 일단 빛의 영향이 있을 거고, 빛이 센 거. 그 다음에 약한 빛일 때는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물 같은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식물이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크게 영향을 안 준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 여기도 약한 농도에서는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일정하다. 온도는 최적 온도가 있더라. 왜냐? 그 안에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0도와 40도 이내에서 이때 활동하기 때문에 이때가 광합성량이 최고로 많더라. 자, 됐고, 증산작용. 자, 잎의 뒷면에 주로 기공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투명한 공변세포들, 자, 표피세포들, 얘들은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안 해. 투명하니까 빛이 그대로 투과돼서 속에 있는 요런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엽록체를 가진 애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 얘는 투명하잖아. 엽록체 자체가 없어, 얘들은. 그래서 그냥 빛이 투과를 해서 뭔가 여기 엽록체를 가진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기공 옆에 있는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들은 광합성을 한다고 했어.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얘들은. 그러나 얘는 이런 엽록체를 갖고 있다. 자, 기공. 잎의 표면에 있는 구멍으로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기공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출입하고 수증기가 배출된다. 자, 수증기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자, 육상식물은 기공이 주로 잎 뒷면에 있다. 앞면에 있으면 먼지 같은 게 쌓여버리면 안 되니까 뒷면에 있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대부분 그렇게 있다 그랬어.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건데, 얘는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지만 얘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세포는, 자, 공변세포 쪽이 훨씬 두꺼워서, 자,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려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들어왔을 때 팽창을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팽창 정도가 기공 쪽하고 기공 아닌 쪽이 달라가지고 구멍이 열리게 된다.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려고 할 때. 알았지? 물이 들어옴으로써. 자, 공변세포 관찰하기. 자, 기공이 열릴 때는 이렇게 주변에 표피세포로서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와서 공변세포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오른다. 근데 두꺼운 벽을 가진 이쪽보다는 얇은 벽을 가진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쪽으로 기체 출입이 발생한다. 그거야.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은 때, 보통 흐린 날, 밤 이런 때는 기공이 닫힌다.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주변으로. 그러면서 그냥 쭈그러든 풍선같이 돼서 이렇게 기공이 닫히게 된다. 어두운 밤에는 기공이 대부분 닫혀 있다. 자, 증산작용은 광합성이 막 활발히 일어나서, 자, 표면에서 이런 잎사귀에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서 막 물이 사용되고 그러면 물 부족해, 물 더 끌어와 하면서 이렇게 기공으로 물이 부족해 하면서 이 뿌리로부터 물이 흡수해서 줄기로 쭉 해서 잎까지 물 부족한 데까지 이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잎까지 물이 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증산작용으로 식물체 안에 물이 빠져나가면 잎의 세포는 잎의 물관에서 물을 끌어들인다. 물은 물관으로 이동한다 했어. 양분은 체관으로 이동하고,
증산작용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서 잎까지 올라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증산작용이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부의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잎까지 끌어올려 광합성에 공급하는 동시에 뿌리에서 물을 계속 흡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이러하다. 빨래가 잘 마르는 날씨하고 비슷하다. 습도도 낮을 때, 식물체 내 수분량이 많을 때, 이럴 때 증산작용이 많아야지 밖으로 막 증발해 버려야겠지. 그래야지 식물체 내에 어떤 이런 수분량과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식물체가 물이 수증기로 될 때는 봐봐. 물이란 게 물이 고체 상태일 때 얼음이라 하지.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거. 이게 기체가 될 때는 수증기지. 보통 얼음이 물이 되려면 열을 어떻게 돼? 내가 녹이려면 열을 공급해줘야 되지. 여기다 열을 공급해주고.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공급해줘야 되지. 이렇게 얼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을 공급해줘야 돼. 이런 상태 변화가,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데,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려면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야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위의 온도는 얘 상태 변화인데 열을 줘버리니까 주위의 온도는 더 낮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숲에 가면 좀 시원하잖아. 시원한 이유가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주위에서 기와 열을 뺏어감으로 이렇게 증산작용을 하려고 지가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주변에 상태 변화를 해서 나갈 때 주변에 열을 흡수해가지고 수증기로 변해서 나가므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식물체 자체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막는다. 알았지? 햇볕이 쨍쨍 비춰도 얘가 우리가 마치 땀을 흘리는 거와 똑같아.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처럼 수증기를 배출함으로써 뭔가 식물체 자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고, 시험을 봅시다. 시험을 봅시다. 시험 봐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 단원 어느 정도 성실하면 점수가 나오는 단원인데, 내일까지 이거 다 고쳐오기. 일단 공부해서 고쳐오기. 그리고 내일 시험지 풀이 들어갈 거야. 식물의 호흡. 식물은 스스로 양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광합성을만 하는 게 아니고 식물이 호흡도 한다. 호흡도 한다고. 식물의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 인간이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호흡이 아니야. 식물의 호흡은 우리는 폐를 통해서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뱉고 하지만 식물은 온 몸체에서 다 일어나는데 온몸의 세포에서 다 일어나. 식물에 있는 세포. 너희들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세포란 개념을 알고 있니? 세포란 개념. 세포가 무엇이다 라고 알고 있어? 이 부분은 세포. 이 부분은 사실 세포는 2학기 때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세포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나라에 화폐 단위 있지. 화폐 단위. 5만원권 있지. 그 다음에 만원권 있지. 그 다음에 1000원권 있지. 그 다음에 500원, 100원, 10원, 1원.
자, 이런 미만의 단위 있어요? 없죠. 막 뭐 은행 거래할 때도 12원 이렇게까지 거래 막 6,912원까지 다 떨어져도 예, 뭐 12.5원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생물체의 기본 단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화폐로 하면 이게 1원이다. 1원짜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0.5원을 세는 단위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생물체를 구별하는 자 기본 단위다 그 말은. 자 화폐로 치면 이게 1원짜리 단위다 그 말이야. 이게 모여서 10원이란 어떤 조직도 만들고, 자 이 조직이 모여서 100원이란 기관도 만들고, 이 기관이 모여서 1000원이란 지폐라는 개체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이 세포란 것이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피부세포라 한다면, 세포라는 것이 모여서 이 수백 수천 개의 세포란 게 모여서 피부 조직이란 것도 만들고, 자, 이 피부 조직이 모여서 피부 내에 있는 피부 내에 있는 어떤 기관도 만들고, 이것들이 피부 같은 조직들 모여서 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어떤 하나의 인간 개체를 만드는 기본 단위가 1원 같은 단위가, 화폐의 1원 같은 단위가 세포다. 자, 이 세포라는 건데, 자, 세포라는 거야. 세포인데 이 세포 같들이 모여서 결국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세포 속에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어. 너희가 들어본 것도 있고 뭐 안 들어본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는데, 세포라고 하면은 일단 세포막이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식물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은 1학년 1학기 3단원에서 생물을 5가지 계로 나눈다는 거 배운 거 기억나? 자, 근데 그러면 식물계는 세포벽이 있어. 자, 이거 식물은 단단한 세포벽도 있어. 자, 세포벽을 가지는 개가, 자, 원, 핵, 생물계, 세균을,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 요게 있었어. 자, 세포벽이 있어. 이 세포벽은 세포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해. 뭐 나무 줄기가 단단한 이유야. 우리 동물계는 우리 인간은 좀 말랑말랑 하잖아. 근데 식물들이 단단한 이유가 뭔가 고정된 모양이고, 그런 이유가 이런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야. 자, 세포벽이 있다. 그런데 이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역할하는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작은 기관이라 해서 이 세포 소기관들이라고 해.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는 여러 가지 역할하는 기관들이 있다. 이것들은 세포의 작은 기관이라 해서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덩얼덩얼 있어. 자, 근데 너희가 들어본 게 있어. 1학년 1학기 때 핵. 자, 핵이 있는데, 이 핵막이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는 핵이 있으면, 자, 진핵생물계 해서, 자, 그 뚜렷이 구별되는 핵이 있고 원시적인 핵이 있으면 원핵생물이라 했어. 원핵생물. 그 외에 원핵생물 외에 원생생물,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다 뚜렷이 구분되는 핵막을 가지고 있다. 여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난가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 또 배운 기관이 광합성 기관인 엽록체, 따글따글한 초록색 알갱이인 엽록체가 있다. 이것도 배웠고, 그 외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오늘 배울 기관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는 폐에서 호흡을 하지만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을 해. 그 호흡을 어디서 하냐? 그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해. 여기서 호흡을 담당한다. 자, 엽록체에서는, 세포 속의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는 호흡을 한다. 세포 호흡을 한다. 식물이. 알았지?
자, 요 기관 이름 정확히 알아두세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미토콘드리아. 사실 미토콘드리아를 그릴 때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정확히 보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막이 있다. 그래서 요 미토스 콘드리아인데 그리스어로 이 미토가 나달이란 뜻이고 콘드로스가 실이라는 거야. 나달 속의 실 모양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졌어. 자, 미토콘드리아 여기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세포 호흡. 초록색의 알갱이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윤정연아? 호흡이 일어난다. 자. 응, 알아. 아는 줄 알고 물어봤어. 난 널 믿어. 자, 그 다음에 자, 그 호흡이 일어나는데 자, 엽록체하고는 조금 반대야. 엽록체에서는 요거를 써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써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 엽록체에서 만들어 놓은 포도당과 산소를 써가지고 영양분과 산소를 써가지고 얘는 또 에너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한다는 거야.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자, 여기서 얘가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놨더니 요거를 또 써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써고 얘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또 만든다는 거지. 자, 이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엽록체에서 만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엽록체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주니까 또 산소까지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는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는 그거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지. 이런 에너지로 뭘 하느냐? 자기가 꽃도 피우고 싹도 틔우고 그러는 거야. 꽃도 피우고 싹도 틔우고 뭐 낙엽도 지게 하고 수많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한다는 거지. 자, 우리도 먹어서 한 일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뭐 달리기도 하고 하잖아. 식물도 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 예? 자, 지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엽록체로는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을 써서 또 호흡을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한다는 거지. 생물도. 자, 그런 순환 관계가 있다. 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분해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호흡이다. 호흡이다.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자, 광합성을 해서 그 결과로 포도당을 만들었고 포도당을 다시 호흡에서 분해해 필요한 산소는 자, 잎의 기공이나 줄기, 뿌리 등으로 사방돼서 다 흡수가 된다는 거야. 산소는 이 결과로도 생기지만 또 더 필요하면 어디든지 흡수가 된다는 거야. 산소는. 자,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자, 호흡의 결과로는 인간도 그때 선생님 날숨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했잖아. 식물도 호흡의 결과로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자, 포도당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자, 포도당 분해 과정이라는 게 이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 바로 호흡이라는 거야. 호흡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쓰이거나 또 다시 광합성에 쓰이거나 남은 것은 식물체 밖으로 방출되며 물은 식물체 내에서 쓰이기도 하고 남은 것은 또 배출이 된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다 배출한다. 알았지?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호흡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식물은 이 무수한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단단한 세포벽도 있고 두꺼운 세포벽도 있고 무수한 세포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세포에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이 무수한 세포 중에서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는 엽록체에서 광합성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밤에 체관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다 보내지며 온몸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는 다 있어. 온몸의 세포는 다 호흡을 한다.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한다. 알았지?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속 기관, 호흡을 하는 세포 속 기관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한다. 미토콘드리아. 자, 그다음에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 다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도 있고, 동물 세포는 단단한 세포 벽이 안 보이지. 자, 식물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있다. 동물 세포는, 동물은 광합성을 안 하니까 엽록체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있지. 식물의 기체 교환 장소. 자, 식물의 기체 교환은 대부분은 잎의 기공에서 일어나지만 줄기나 뿌리 등에서도 일어난다. 자, 줄기나 뿌리 등에서도 간간히 일어난다. 구멍이 있는 곳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런 데서도 다 일어나고. 이런 데서도 다 필요한 산소가 흡수될 수 있다. 뭐 필요한 산소는 잎의 기공, 줄기, 뿌리 등으로 흡수된다. 그치? 식물의 호흡 확인. 자, 페트병. A에는 시금치를 넣고 B에는 공기만을 넣어서 그림 가와 같이 장치한 다음에 암실에, 햇볕이 안 드는 암실에, 자, 암실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자, 나와 같이 섞여서, 자, 여기 봐봐. 지금 딱 요렇게 딱 빨대를 연결해가지고 꽉 위에 핀치로 막았어. 집게로 막고 딱 여기 시금치를 A에는 넣어놓고 B에는 빈 병이야. 그랬어. 윤정현 그랬다고. 시금치를 여기 요 시금치를 넣고 여기는 빈 병이야. 그런 다음에 얘를 암실에 두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석회수를 통과시켰다. 그랬더니 자, A를 하루 동안 암실에 두었어. 그러면 이 시금치는 뭘 했을까? 시금치는 식물이야. 식물이지. 식물이고 얘는 광합성과 호흡을 하는 존재야. 각 세포에서. 그런데 지금 암실은 깜깜한 방이라서 빛이 없어. 그럼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호흡만 했다. 시금치는 호흡만 했어. 자, 호흡을 하면 얘는 뭘 한다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든다고. 호흡. 자, 지 몸에 있는 양분과 산소를 써가지고, 병 속에 있는 산소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금치가 광합성을 안 하고 호흡만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기체일 거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석회수를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거든. 자, 그래서 여기 핀치를 요거 집게를 열고 거기 가득한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A 기체는, 자,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가 통과한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졌더라. 그러면 A 시금치로 인해서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 알았지? 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액체이다. 자, 페트병 A의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자, B는 아무 식물이 없으니까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기체에서는. 석회수만 이렇게 뿌옇게 흐려졌더라. 그러면은 A에서는 뭔가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 기체 함량이 되게 높아졌다. 이건 뭐야? 식물은 암실에서는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은 할 수 없었고 호흡만 일어나서 뭔가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여기가 뿌옇게 흐려졌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석회수를 통과시키는 거 아니라 우리가 배운 BTB 용액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 BTB 용액을 통과시켜 석회수 대신에 BTB 용액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BTB 용액은 뭐랬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뭐랬어? BTB 용액 산성 여기가 중성 적어지면 염기성.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BTB에 넣으면 중성의 BTB에 넣으면 자 YGB였는데 자 초록색의 BTB 용액이 여기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 A 기체를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이해됐지? 노란색. 여기 이해됐어요?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시금치의 호흡의 결과로 많아졌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석회수를 통과시켜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석회수 통과 방법도 있고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알았죠? 여기가 3시 반까지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자,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포도당과 산소는 자, 광합성의 결과로는 봐봐. 이산화탄소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시험까지 친 게 이거야.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사용해서 광합성, 빛을 사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그리고 이 만든 포도당과 산소는 다시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자, 요거는 그냥 애웁시다. 요거는 애우고 일어나는 각 기관. 자, 여기 광합성은 어디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기관은 어디다? 엽록체다. 엽록체다. 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어디다? 옳지, 미토콘드리아다. 그냥 이거는 애웁시다. 윤정현아, 이거는 애웁시다. 이거는 그냥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 자,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고, 자,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고, 엽록체는 갖고 있는 세포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세포도 있고. 알았지? 자, 광합성의 결과 생성되는 포도당과 산소는, 자, 이 결과 생성되는 포도당과 산소는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고, 호흡 결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므로, 자, 식물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은 호흡에 이용하고 호흡에 생성된 물질은 광합성에 이용한다. 그러겠죠. 자, 그러겠죠. 자, 봅시다. 이 둘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엽록체가 일단 있어야 돼. 자, 그리고 호흡은 모든 세포 속에 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므로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알았죠?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자,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 일어날 시간. 자,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만 되므로 낮에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맞죠? 필요한 물질. 자, 재료는 광합성의 재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호흡에 필요한 재료는 포도당과 산소이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질은 광합성은 포도당과 산소이고 자, 이 둘이 바뀌는 거지. 이 둘이 바뀐다. 자,
이런 식으로.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이고 그게 또 호흡의 재료로 쓰이고. 자, 호흡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그건 또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고 그렇게 쓰이고 있다. 자, 기체의 출입은,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산소라는 기체를 방출하고 있고, 그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산소를 방출하고 있고, 자, 여기서는 산소를 흡수해 가지고, 여기 호흡할 땐 산소를 흡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더라. 자, 에너지의 전환. 자, 여기는 빛이 필요했는데 이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로 만드는 건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라거든. 이때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 거고, 자, 여기서 포도당을 생활 에너지로 바꾼 거는 그냥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 거다. 자, 그 외에 나머지는 열 에너지, 식물체 뭐 열을 식히고 그런 열 에너지로도 전환되고 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는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서로 반대다. 서로 결국 반대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호흡에 필요한 것이 생성되고 호흡 결과 광합성에 필요한 것이 생성되고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식물에서의 기체의 흡입. 호흡은 낮과 밤 항상 일어나지만 광합성은 빛의 세기에 따라 강도도 달라진다고 배웠지. 어떻게 달라진다고?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일정하다. 이게 광합성량이면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해지면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렇지? 자, 그럼 봐봐.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식물은 광합성 호흡 둘 다 한다. 자, 그때 빛의 세기가 낮에는 대부분 뭐 흐린 날 아니고서야 되게 강하지. 강해서 여름 같은 데 아주 땡볕일 때는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해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지면, 자, 이산화탄소 아주 강해서 이 광합성량이 많아버려. 여기 봐봐. 그러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써서 산소를 만들고 호흡은 산소를 써서 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인데, 자, 호흡은 사실 호흡의 두께는 항상 일정해. 요 정도 화살표 두께로 요 정도 산소 써서 이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로 낮이나 밤이나 뭐 약한 빛일 때나 강한 빛일 때나 호흡은 항상 일정량을 하고 있어. 모든 세포가. 근데 빛이 강할 때는 광합성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써서 산소 많이 배출해. 약할 때는 요 정도 해. 자, 요 정도 해. 그리고 밤에는 아예 광합성을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자, 그럴 때는 보면은, 자, 광합성량이 빛이 강할 때는 호흡량보다 훨씬 많아져. 이럴 때는, 자, 여기 호흡에 쓰이는 양, 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해도 결국 방출하는 산소가 양이 많고, 총량 합해보면, 자,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강한 빛일 때 한 10이라면 배출한 양도 10이라면 이때 호흡 때 쓰는 건 플러스 5라면 여기도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때 배출하는 산소량은, 자, 광합성에서 배출하는 산소량이 10이고 호흡에서 쓰인 양이 5면 결국 총량은 산소 5 배출하는 거고, 자, 이산화탄소 총량은 5 흡수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 같은 경우 약한 빛일 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5고 산소 배출량이 5 정도 되고, 자, 호흡량은 항상 똑같아. 자, 이거면 배출하는 산소나 쓰이는 산소량이나, 자, 호흡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나, 그 다음에 광합성에 쓰이는
이산화탄소량이나 똑같으니까 자, 기체가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비슷한 약한 빛일 때는 외관상으로는 그냥 지가 공급하고 지가 쓰고 다 하고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기체의 출입이 없으나 실제로 총량이 그냥 0이 돼버린 거, 아무것도 출입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기체가 출입하고는 있는데 그냥 O를 만들면 O를 써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출입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리고 밤일 때는, 자, 호흡일 때는 양이 항상 있죠. 산소 그냥 O 쓰면 이산화탄소 O 쓰고 있다. 이럴 때는 자, 호흡이 산소 뭐 5만치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5만치 배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밤에는 숲에 가면 이산화탄소만 좀 가득한 숲이 되는 거야. 햇빛이 강할 때 우리가 숲에 가면은 신선한 산소를 뭔가 공기를 산소가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느끼는 거지. 약한 빛일 때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숲에 가도 공기가 깨끗하다는 느낌까지는 안 받을 거야. 우리도 호흡에 필요한 게 산소라 산소가 많은 공기를 있을 때가 되게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거든. 이 부분 이해됐어요? 이 부분. 그래서 강한 빛일 때는 산소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광합성 호흡량 총량을 계산하면. 그럼 약한 빛일 때는 뭔가 기체가 출입은 하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쓰여버리고 쓰이는 게 만들어져 보이고 이러니까 전혀 뭔가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밤에는 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고 산소가 흡수되는 것처럼 산소가 흡수되고 있다. 왜냐? 밤에는 빛이 없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학습 내용 체크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봐. 밑에. 자, 여기 봐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호흡.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호흡이라고 한다. 호흡. 자,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은 뭐와 뭐로 분해된다?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식물의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고? 아니, 어디에 일어나고? 시간. 낮에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낮과 밤에 일어난다. 항상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호흡이다. 자, 식물은 낮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자, 어떻게 된다? 무엇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방출한다? 물을 방출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수업을 여기를 조금 덜 나갔고 자, 그래도 숙제는 할 수 있어. 그냥 어디 하냐면 숙제는 조금만 내줄게. 어차피 이 숙제는 시험지 틀린 거 고쳐오기 하고
광합성을 다시 공부해. 213쪽부터 213쪽, 214쪽 6번까지 풀어와.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내일 나머지 숙제는 해. 근데 4번은 오늘 수업을 안 했는데 4번은 그럼 풀지 마. 4번은 풀지 말기. 1, 2, 3, 5, 6만 풀어. 내일 실험 설명해 줄게. 네. 그 다음에 오늘 시험지 틀린 거 풀어오고, 민정아 너는 시험을 다음에 보게. 여기 너는 오늘 호흡은 하고